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요즘 김장철이라 그런지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평소에 당뇨가 있으신 어머님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당뇨 질환이 있는 경우에 50견 위험이 5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시 당뇨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 모르면 병이 되고 알면 낫습니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거나 다리가 붓고 또 입안이 헐고 이런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평소 우리 몸이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 염려증도 물론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는데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따라 다르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피곤하고 물도 많이 먹고 또 소변도 자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몸무게 빠지고 그리고 단지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들 때가 많이 있죠. 네, 당뇨 증상으로 대표적인 것, 다식, 다음, 다뇨 이렇게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이걸 잘만 이해하시면은 네. 당뇨병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당뇨병은요, 음식 먹은 것이 우리 몸에서 살로 안 가는 병이에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한번 이 슬라이드 보면요. 네.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돼가지고 피 속으로 포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피는 온몸을 돌면서 포당이 연료예요. 이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인슐린이 잘 나오니까 피 속에 있는 연료가 우리 몸에서 잘 타니까 기운도 세고 힘도 세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몸을 유지하고. 근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혈당 올라가고 힘이 빠지고 이런 거죠. 네. 소변이 많이 나오고 많이 먹고. 예.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이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실명이 됐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 평소에 안과 검진을 자주 정기적으로 받으면 좀 실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안과는 안과 고유의 병이 있지만은 네. 이 당뇨병은 안과의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증은 안과의 고유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당뇨병에 생긴 2차적으로 생긴 눈의 합병증이죠. 당뇨병 치료를 잘하는 것이 망막증 치료의 그 지름길이죠. 눈의 망막증 일부 망막이 죽어버려요. 혈관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일부가 기능 안 하니까 이렇게 네. 필름이 손상된 것처럼 까맣게 보이죠. 저게 전체가 다 망가지면 정말 실명이 되죠. 실명되는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의 망막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 또 먹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망막증이 약 10년 이제 7, 8년까지 가면 60% 눈에 망막증 오는데 20번부 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은 훨씬 적게 와요. 저 양쪽 다 보면요. 그래서 망막증이 훨씬 적게 되는 거죠. 그럼 살짝 이제 망막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데는 네. 당뇨병 치료를 잘못한다 해도 금방 다 망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만 망가지는 거 서서히. 네. 그러니까 조금 망가져 하면은 눈 하나도 망가지 않고 아주 정상 시력과 건강하게 완전히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눈도. 너무 망가진 다음에 네. 안과 가가지고 레이저 치료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벌써 파괴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안 좋아지죠. 네.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근본을 잘 확인하고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이 실명 말고도 당뇨 합병증으로 제가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걸로 시작해서 다리 전체를 다 절단하기도 하고 또 심해지면 다른 쪽 다리까지 절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당뇨도 암처럼 이렇게 병이 번지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겠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다리가 곪거나 잘못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그건 당뇨병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또
면역체계도 망가지고 작게 먹으니까 양식 좋아가지고 이미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 환자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혈당치가 200, 300이었어, 하루 종일. 인수펌프 치료하니까 150이 정도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결과가, 치료 결과 보면은 다리를 이제 안 자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들 보면은 다리를 전체 이 다리 여기 짧다는 것이 한 60% 이상, 65%, 57%인데 우리가 인식 펌프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치료니까 하면은 이 전체를 자르지 않고 발가락 끝이 조금 망가졌으면 발가락 한두 개만 자른 거, 그것이 21%. 그러나 전체 다리를 잘라가지고 장애자 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는 보고입니다. 인식펌프 치료는 정말 몸을 건강하게 치료다라는 것이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다 그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죠. 다리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당뇨병과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례자분 먼저 만나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찾아가 본 곳도 헬스장이었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상남자를 외치며 운동 산매경에 빠진 이들. 그중에서도 유독 다부진 몸을 자랑하는 이가 시선을 사로잡았으니 탄탄한 근육과 잘 빠진 몸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나이대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이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사례자 이재양 씨입니다. 한눈에 봐도 어느 정도 연륜 있어 보이는 이재양 씨의 나이는 올해 73세. 7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매일 1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빼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력 운동에도 지치시지도 않는지 바로 러닝머신 위로 올라타는 이재양 씨. 이렇게 이재양 씨가 운동에 열중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뇨를 앓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이야 당뇨 환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시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걷는 것조차 힘에 붙일 만큼 기운이 없어 조금만 걷다가 길가에 주저앉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심한 갈증으로 물이 계속 먹히다 보니 평소보다 2배 가까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기만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주위의 젊은이들 역시 이재양 씨를 보며 놀랍다는 반응인데요. 매일 운동 오시고요. 오셔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일반 젊은 분들보다도 활기차게 운동을 하시고. 연세가 74세에 당뇨까지 지금 한 20년째 알고 계세요? 정말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재양 씨가 당뇨를 앓은 지는 벌써 2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당뇨가 오기 직전 단계인 내당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뇨 초기 단계를 할 수 있는 내당 상태를 쉽게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게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당뇨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 약간 당뇨가 있었지만 그렇게 무시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전에 좀 어떤 결국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혈당 조절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인슐린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그걸 꼭 챙겨 먹는 것도 좀 문제였지만은 식사량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혈당치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부작용까지 걱정된 이재양 씨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인슐린 펌프 치료.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째인 이재양 씨의 현재 당 수치는 몇일까요? 104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시간에 100부터서 140이면 정상입니다. 되게 완전 정상. 정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되찾은 건강으로 이제는 여느 어르신들보다 훨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재양 씨. 마침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한 여행 프로그램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데요. 여행 좋아하시나 봐요? 예, 아주 대단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여행 매니아입니다. 지금 14년에 걸쳐서 140개국 정도
예, 140개월 정도 제가 여행했습니다. 여행 가셨던 그런 기록들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양 씨를 따라 들어선 방의 벽면에는 그동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모은 기념품들이 가득했는데요. 이제껏 건강 걱정 없이 마음껏 원하는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이재양 씨는 단연코 인슐린 펌프 치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이전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이걸 참여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인슐린 펌프 치료로 혈당 조절을 비롯해 건강을 다시 찾은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이재양 씨. 나이가 들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티베트의 가장 정신적인 포탈라공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여행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책에 집어넣기 위해서. 140여 개국을 돌아다닌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쓴 여행수기 출판까지 앞두고 있다는 이재양 씨.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펴낼 책의 부제에서도 잘 느껴지시죠? 혈당이 정상화되면서 무리한 여행을 하더라도 정상화되고 혈당이 항상 정상화돼서 여행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재양 씨는 내년쯤 작은 여행 기념관을 세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잘 먹고 건강하고 그래서 멋지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면 세계 여행을 꿈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인슐린 펌프를 차고 제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는 현 상태에서 더 호전되고 좋아진다면 이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재양 씨는 정확히 말하면 당뇨가 아니라 내당 상태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내당 상태는 어떤 걸 말하고 또 당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당능 장애 이런 것은 이제 당뇨병 되기 전의 상태, 완전히 정상 아니고, 그러니까 네. 당뇨병과 정상 중간 정도라고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전에 보면 당뇨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몸도 빠지고 소변도 자주 보고 그래. 그때 내당능 장애가 아니었고 인슐린펌프 달고 요새 좋아져서 체장 회복하니까 완전히 끝까지 가서 완치가 아니라 네. 이 정의상으로 내당능 장애 중간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당능 장애라는 것은 정상은 아니지만은 굳이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보다는 좀 작다 이런 중간 정도를 내당능 장애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다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실 것 같아요. 당뇨병 초기 큰 증상은 없는데 내가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당뇨병 치료는 이제 좋은 치료가 있고 또 이제 효과가 없는 치료가 있고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운동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뇨병이 운동 때문에 운동이 부족해 당뇨병이 된 건 아니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췌장 인슐린 부족한 건데 맨 처음에는 먹약을 치료하죠. 먹약 치료하게 되면은 혈당은 그 즉시 떨어지지만은 피해가 있죠.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져요. 그래서 점점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맨 처음에 반알 먹다 먹는 약이라는 게 막 먹다가 췌장 망가지니까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제 이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막 그런데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이 뭐냐 하면은 당뇨병이 췌장이 기능이 떨어진 거니까 췌장 회복시키는 방법 하면 되니까 인공 췌장기 치료, 인슐린 펌프 치료, 이 환자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있잖아요. 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췌장 기능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맨 꼭대기가 1년 이내 온 사람은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1년 후에 약 한 68%, 2년, 5년 사이에는 그냥 반수, 6년, 10년 동안 일단 늦게 치료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났고, 10년, 15년 20%. 그래서 일찍 이 치료를 인슐린 치료를 할수록 췌장이 조금밖에 안 망가져서 훨씬 더 빨리 낫게 되죠.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치료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일찍 초기 때 치료를 할수록
당뇨병은 병이 안 되는 거죠. 이 환자도 아주 건강히 잘 살잖아요. 일찍 치료해야 되는 거죠. 합병증 온 다음에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당뇨가 불치병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완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앞으로 굉장히 문자 상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390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당뇨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는데요. 혈당이 300, 400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인터넷으로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찾았더니 여주, 갈색 현미, 개똥쑥 등이 좋다고 해서 사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만 10kg 정도 빠지고 혈당은 여전히 계속 높아요. 계속 민간요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뇨에 대해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좋다는 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요법, 요건 어떤가요, 교수님? 민간요법은 민간요법이죠. 어, 아니, 지금 이분도 잘 네. 얘기했네요. 네. 예, 이제 먹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치료가 안 되니까 네. 혈당 3, 400이니까 음, 민간요법 뭐 여기 아까 보니까 요주 뭐 쭉 네. 나와 있는데 음, 뭐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치료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혈당은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긴 떨어뜨리지만은 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오.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네. 소화를 저해시키거나 음식을 적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져요. 아, 그렇잖아요. 그 당뇨병의 원인은 전부 다 나쁜데도.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도 혈당이 계속 높다 그러면은 네. 치료 방법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민간요법 하는 경우에는 네.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초기에 병원에서 보면 식이요법을 하세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데 식이요법을 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동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몸무게 한 정도로? 10kg, 20kg 빠졌는데 네. 좋아해요. 혈당 떨어져. 근데 아. 내가 보기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네. 불건강한 상태예요. 일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당뇨병의 올바른 치료가 아닙니다. 어. 잘 먹으면서도 영양소 좋게 하는 치료를 해야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구의 당뇨병 환자들은 아. 비만이 많은 당뇨병 환자라서 너무 비만하니까 운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줄이자는 것을 서구 의사들은 강조하지만은 한국은 달라요. 우리가 보면은요, 뚱보가 굉장히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비만도 보면은 네. 아시아인들, 한국이나 홍콩은 약 2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양인은 27, 28, 30 정도 올라가요.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비만도가. 그래서 영 다른 당뇨병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안 되고 또 몸무게 빠지기 위해서 음식량을 줄인다는 것은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근육도 다 놓고 그래서 합병증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치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같은 당뇨병인데 동양인과 서양인이 이 원인과 병의 상태가 다르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또 도착해 있는 문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383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1월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임신 계획하고 싶은데요. 당뇨병인 상태에서 임신을 해도 태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출산 후에도 저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는지, 당뇨병도 치료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 당뇨병 진단에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이제 임신 계획까지 있어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스러우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임신 네. 얘기 아니에요? 네네.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네. 어머니가 이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머니가 당뇨병이라면 어머니 자신의 영양 상태가 나쁘고 또한 혈당이 높으면은 혈당 높은 것이 아기의 발육에, 그러니까 또 발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장기 맞는데 뭐 도구로 작용해서 그 선천성 기형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사망률도 높고 주상기 사망률, 어머니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임산부가 당뇨병 상태에는
특별히 당뇨병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임신 때만 당뇨병을 임신성 당뇨라 그러는데 그분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몇 년 지나면 당뇨병으로 또 발전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췌장의 기능의 문제니까 네. 췌장 회복시키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식법을 달면은 합병증 없이 다들 잘 낫거든요. 그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네, 임신성 당뇨는 일시적인 증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추후에 당뇨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럼 교수님 환자분들 중에 산모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한 경우도 있나요? 많이 있죠. 이때까지 아, 출산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기를 배지 못하도록 상당히 권유를 해요, 의사들도. 왜냐하면 살짝 높을 때 아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 환자도 보면은 40살 때 왔어요. 그러니까 39살 때까지 네. 아기를 못 가졌어요. 저번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라 그거 잘 알거든요. 네. 자기가 혈당이 높으면은 아기한테 피해가 된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인슐린 펌프를 달고 보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아기를 다 잘 낳고 있거든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아기 베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기를 베가지고 아. 39살 때 베가지고 지금 제가 커가지고 이제 10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면 우리가 이제 자손도 불릴 수가 있죠. 네. 저거는 네. 누구냐 하면은 1999년도에 니클 존슨 양이라고 17살 당뇨병인데 당뇨병인데도 인슐린 펌프 달고 네. 미국의 미스 진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뱄죠. 인슐린 펌프 달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선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박사하기도 되고.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입니다. 네. 여기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다들 그렇게 잘해요. 네, 인슐린 펌프 치료, 당뇨 더 이상 불치가 아니다,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 희망을 열어준 치료 방법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우리 당뇨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가 참 많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뇨 환자분들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장능장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연말 술자리 조심해야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하게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